털북숭이 매머드 같은 거대한 짐승이 거칠게 흐르는 강과 싸우고 있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불덩이가 번쩍하며 폭발해서 밤을 낮처럼 밝게 만들었죠. 시베리아의 야생 속에 또 어떤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시작해볼게요. 시베리아 매머드예요. 2012년에 온라인에 화질이 좀 떨어지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시베리아 강을 걷고 있는 털북숭이 매머드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뉴스 보도에서는 이 영상이 러시아 정부 엔지니어가 그 지역 외딴 곳에서 촬영한 거라고 했죠. 그 동물은 털이 복슬복슬한 갈색 털을 가지고 있고 긴 코처럼 생긴 부분도 있었어요. 시베리아는 워낙 넓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이런 생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모습이 그냥 물고기를 물고 있는 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물고기 때문에 코처럼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크라스노야르스크 상공의 불덩이. 몇 년 전 시베리아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 상공에서 이상한 일이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저녁 8시쯤에 엄청난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달려가다가 지상 높은 곳에서 폭발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와 CCTV에 찍혔죠. 그 영상은 물체의 엄청난 밝기와 속도 때문에 순식간에 바이럴됐어요. 불덩이는 우주에서 날아온 비교적 큰 암석 조각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아주 밝은 유성인데요. 대부분의 유성은 작아서 금방 타 없어지지만 불덩이는 훨씬 강력하고요. 공중에서 폭발하는 건 특히 볼라잇라고 부르는데 목격자들이 본 게 바로 이거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물체들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보통 지상에 닿기 전에 분해되지만 큰 조각은 운석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2013년에 큰 운석 폭발이 일어나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고 더 거대한 건 1908년의 퉁구스카 사건으로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시베리아 전역에 쓰러뜨렸죠. 노보시비르스크 근처의 구형 번개. 2016년에 온라인에 특이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노보시비르스크 근처 들판 위에 커다란 빛나는 구체가 떠있는 장면이었죠.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기술대학교 졸업생인 로만 트리보브가 촬영한 이 영상은 물체가 지평선 바로 위에 떠있다가 천천히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한 뒤 근처 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로만은 이게 엄청나게 큰 구형 번개, 볼 라이닝라고 설명하면서 그 장면을 직접 보고 녹화한 게 정말 놀라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구형 번개는 보통 작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거든요.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면에 이 영상에 빛나는 구체는 몇 미터는 되어 보일 정도로 크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동안 꽤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로만의 설명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조차도 이 물체가 기존에 알려진 구형 번개 보고들과는 행동이 다르다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레즈시 위의 신비한 섬광. 2014년 11월에 레즈시 하늘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였어. 빛이 정말 엄청 밝았는데 소리는 전혀 안 났대.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지. 어떤 주민들은 유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베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하길 현지 천문대가 그날 대기권에 뭐가 들어온 건 없다고 확인해줬어. 경찰은 이 섬광이 지상에서 통제된 사건 때문일 수 있다고 했고 나중에 기자들은 군사적인 이유가 가장 가능성 높다고 제안했어. 한 가지 가능성은 만료된 화약을 통제해서 처분한 거였는데 그럼 엄청난 빛은 나지만 소리는 안 나는 게 설명이 되거든. 당국은 이 사건을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유성도 아니고 핵 관련된 것도 아닐 거라고 봤어. 미스터리 오브와 미사일 실험. 2017년에 북부 시베리아 주민들이 하늘에 이상하게 빛나는 구체를 봤대. 엄청 혼란스러웠어. 오로라를 찍으려고 하던 사진작가들이 나무 위로 빛이 나타나서 하늘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걸 봤거든. 사진작가 세르게이 아니시모프가 기자들에게 말하길 처음엔 그 빛나는 구체가 떠오르면서 자기 쪽으로 다가오니까 도대체 뭐지 싶었다고 해. 처음엔 탐조등인가 했대.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한 설명을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신호인가 무서워하기도 했어.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중에 명확한 원인을 밝혀줬어. 그 현상은 그 지역에서 러시아가 한 미사일 실험 때문이었대. 토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잠수함에서 쏜 여러 발도 있었어. 천체물리학자 조너선 맥도웰이 말하길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 최소 한 발은 널리 보일 정도로 컸다고 해. 그래서 목격담들이 그 실험과 연결된 게 거의 확실하대. 그래도 이 설명이 나왔어도 그 시각적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고 잊을 수 없었어. 시베리아 예티 영상. 2013년에 12살 러시아 남학생 예브게니 아니시모프가 친구 2명이랑 시베리아 숲을 걷다가 예티 같은 생물을 찍었다고 주장했어. 그 영상이 나중에 빅풋 연구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았는데 나무 사이에 크고 흐릿한 형체가 보이면서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서 애들이 깜짝 놀라 도망쳤대. 모스크바 국제 호미놀로지 센터 소장 이고르 부르체프는 이 영상이 진짜라고 믿는다고 했어. 그 형체가 구부정한 자세에 팔이 길고 눈 위에 엄청 크게 남은 발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야. 발자국은 근처 마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흔적이었고 목격 장소는 석탄 채굴 도시에서 약 18마일 떨어진 곳이었대. 그 생물은 대략 50m 거리에서 봤다고 해. 하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로 DNA 검사를 했더니말 너구리, 미국 흑곰 같은 알려진 동물들 걸어 나왔어. 그래도 부르체프는 다른 증거들이 시베리아에 예티가 존재한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계속 주장했어. 비슷한 추측은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에도 있었지. 1959년에 우랄 산맥에서 9명의 등산객이 이상한 상황에서 죽었어. 텐트가 안쪽에서 찢겨져 있었고 그룹 전체에 심각한 부상이 있었거든. 대부분 연구자들은 눈사태나 환경적인 자연 현상 같은 설명을 선호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이론에서는 빅풋 같은 생물을 만난 거라고 해. 마지막 사진 중 하나의 어두운 형체가 보이고 그 지역에서 비슷한 목격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바타가이카 크레이터. 시베리아에 있는 바타가이카 크레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구동토 크레이터예요. 얼어붙은 땅 속으로 100m가 넘게 깊이 파여 있고 매년 계속 커지고 있죠. 이 크레이터는 1960년대에 근처 숲을 베어내면서 영구동토가 따뜻한 공기에 노출되면서 해동이 시작되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홍수와 산사태가 계속되면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답니다.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메리 에드워즈 박사님 말씀으로는 경사면 아래쪽 물질이 녹아서 무너지면 더 많은 영구동토가 드러나고 그게 다시 해동 과정을 가속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이터 벽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얼어붙은 땅이 드러나고 그게 또 더 빨리 녹는 반복되는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크레이터가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엄청 귀중한 과학 연구 장소가 되었어요. 연구자들이 크레이터 가장자리에서 빙하기 화석들을 발견했거든요. 털북숭이, 매머드 같은 동물들의 유해도 포함돼 있어요. 드러난 층들은 시베리아 영구동토에 수십만 년 동안 보존된 기후 역사를 아주 드물게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죠. 고대 강아지. 2018년 초에 과학자들이 시베리아 영구동토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고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뇌의 많은 부분까지 포함돼 있었죠. 약간 건조되긴 했지만 손해나 뇌하수체 같은 중요한 구조들은 대체로 온전하게 남아있었고 보존율이 대략 70%에서 90% 정도라고 추정돼요. 투막 강아지라고 불리는 이 발견은 개의 진화와 개가 처음 길들여진 초기 단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강아지는 2011년에 또 다른 고대개, 투막개가 발견된 바로 그 언덕에서 나왔어요. 그 지역은 예전에 인간 정착지 근처였을 거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이미 개들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인간이 언제, 어디서 늑대를 처음 길들였는지에 대한 소중한 단서를 주는 거죠. 고대 동굴사자. 2015년 6월에 과학자들이 시베리아 영구동토에서 2마리의 엄청나게 잘 보존된 동굴사자 새끼를 발견했어요. 나이는 만년에서 30만 년 사이로 추정돼요. 동굴사자는 1810년대부터 언급되긴 했지만
이게 이 종의 첫 번째 실제 물리적 증거였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정말 드문 기회가 생긴 거죠. 이 발견 전까지는 대부분 동굴 벽화에서 동굴 사자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현대 아프리카 사자와 더 가까운지 호랑이와 더 가까운지 같은 많은 질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디모인 대학교의 줄리 미첸 박사님은 이 발견을 보고 처음엔 믿기지 않다가 그 다음엔 경외감이 밀려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상태로 보존된 고대 대형 고양이류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이 새끼들은 곧 이 오랫동안 신비로웠던 종의 진화와 분류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털코뿔소, 울리라이노. 2014년에 시베리아에서 사냥꾼들이 영구동토층에 보존된 아기 털코뿔소 유해를 발견했어. 처음엔 다른 동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털로 덮인 코뿔소 새끼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었지. 이 표본은 조심스럽게 옮겨진 다음 과학 아카데미로 보내져서 사샤라는 이름이 붙었어. 사샤는 지금까지 기록된 털코뿔소 발견 사례 중에서도 극히 드물고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야. 물론 오래전에 청소동물들 때문에 몸 일부가 손상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발견은 빙하기 생물들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기회야. 수천 년 전에 사라진 이 종을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지. 고대 미지의 식물들, Ancient Unknown Plants.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수많은 고대 식물종들이 발견됐어. 2012년에 연구자들이 얼어붙은 다람쥐 한 마리와 함께 플라이스토세 시대에 잘 보존된 식물 재료를 찾았대. 그 다람쥐가 땅속 깊이 굴을 파서 의도치 않게 이 식물들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야. 이런 발견들은 과학자들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식물종들을 밝혀내고 고대 식물이 오늘날의 식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 병든 유해들, 디지즈드 바디즈. 시베리아에는 과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묻힌 고대 매장지가 정말 많아. 병이 더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지. 그 지역의 추운 기후 덕분에 일부 인간 유해가 비정상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이 과거 질병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됐어. 드물게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고대 유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잠복해 있던 병원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도 해. 하지만 전문가들은 천연두처럼 아주 위험한 질병들은 이미 박멸됐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한 번은 녹은 강에서 나온 유해가 안전하게 격리시설로 옮겨져서 연구자들이 철저한 안전 절차를 지키며 조사했어. 이런 발견들은 과거 전염병의 규모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정말 소중한 통찰을 주고 고대 사람들에게 질병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돼.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 아니야. 고대에 활동하던 바이러스. 바다 수위 상승과 기온 상승 외에도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시베리아 툰드라 아래에 보존되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과학자들이 얼어붙은 땅 깊숙이 묻혀있던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무려 약 3만 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활동할 수 있었어요. 길쭉한 모양 때문에 피토바이러스, 피서바이러스, 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랍니다. 처음엔 이 발견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연구자들이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피토바이러스는 아메바에만 감염되고 인간에게는 알려진 위협이 전혀 없다고 밝혀졌어요. 그래도 이 발견은 영구동토층이 수만 년 동안 미생물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툰드라가 계속 녹아내리면 또 어떤 것들이 풀려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물의 용 마스터.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물 호수로 약 2,500만 년 전에 생겼고 3,700종이 넘는 독특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길이는 거의 400마일에 가까우며 너비는 거의 50마일, 깊이는 5,000피트가 넘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호수 중 하나죠. 수백 년 동안 바이칼 호수에는 루수드칸, 로서드칸, 즉 물의 용마스터라는 신비로운 생물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묘사에 따르면 거대한 철갑 상어처럼 생겼고 긴 주둥이의 등에는 갑옷 같은 돌기가 있다고 해요.
이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수백 년 전부터 있었고 그 지역의 고대 암각화에도 물속에서 나오는 크고 뱀 같은 동물이 새겨져 있답니다. 과학적으로 이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전설은 시베리아 민속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바이칼 호수의 신비로운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폭발하는 크레이터. 시베리아 북서쪽 야말 반도의 외딴 지역에서 2013년 이후로 이상한 크레이터들이 영구동토층에 하나둘 생겨났어요. 지금까지 17개의 큰 크레이터가 확인됐는데 과학자들은 아직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기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영구동토층 아래에서 시작된대요. 물이 얼면서 땅을 위로 밀어올려 돔 모양의 언덕이 만들어지고요. 북쪽 지역 어디서나 비슷한 지형이 생기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무해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북서 시베리아에서는 다르게 진행돼요. 언덕이 빠르게 커지면서 갇힌 가스가 압력을 쌓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연구자들이 얼음 화산 같은 폭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터진답니다. 몇몇 크레이터 안을 조사해보니 바닥에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 축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지만 이 크레이터들은 기후가 따뜻해지는 북극 환경에서 영구동토층이 높고 지하가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어요. 대규모 산불.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사상 처음으로 연기를 북극까지 보내고 있어요. 기후 전문가들은 이게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걱정스러운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시베리아의 사하 지역에서만 약 340만 헥타르의 숲이 불탔고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연기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어요. 위성 자료를 보면 이 연기가 3,000km 이상 북쪽으로 이동한 게 확인됐는데요. 이 산불들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보여주죠. 환경단체들은 당국이 진화 비용이 토지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소방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장기적인 환경, 건강, 기후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시베리아에서 산불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점점 강도와 규모, 그리고 전 지구적 영향이 커지고 있어서 기후 변화 대응과 산불 관리에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좀비 벌레.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이 계속 녹으면서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40만 년 이상 얼어있던 아주 작은 선충, 네마토드, 벌레들이에요. 이 벌레들을 따뜻하게 데우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연구자들은 이 벌레들이 어떻게 그런 극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았는지 연구 중인데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장기적인 생물 보존이나 살아있는 조직을 얼리는 것과 관련된 의학적 응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운석 조각. 2013년에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 상공에서 운석이 폭발하면서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창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주민들은 나중에 눈 속에서 운석 조각들을 찾았고 그중 일부는 꽤 큰 돈에 팔리기도 했어요. 러시아 법에 따르면 운석은 실험실에서 인증받고 보고만 하면 개인 소유가 가능해요. 인증 비용으로는 물건 추정 가치의 일부를 내야 하죠. 이런 발견들은 시베리아의 변화하는 환경이 얼음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희귀한 생물학적, 우주적 유물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수은.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큰 수은 저장고가 있어요. 수은은 음식 사슬에 들어가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기온 상승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수은이 주변 생태계로 방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토양, 물, 야생동물을 오염시킬 수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구동토 지역에 저장된 수은 양은 지난 30년 동안 석탄 연소로 대기 중에 방출된 양의 약 10배에 달해요. 만약 이 수은이 방출된다면 장기적인 환경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신경 손상이나 발달 장애 같은 문제도 포함이죠. 이건 급속한 북극 온난화의 또 다른 숨겨진 결과라는 점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외계인. 2017년 10월에 러시아의 한 남성이 눈 속에 묻혀 있던 작은 외계인 같은 시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어. 그 사람은 그 장면을 촬영해서 러시아 TV 채널에 팔았고 잠시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가 온라인으로도 빠르게 퍼졌지. 나중에 러시아 내무부에서 그 영상이 가짜라고 공식 발표했어. 그 인형은 빵과 닭껍질로 만든 조작된 소품이었다고 하더라고.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부인됐지만 이 사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정말 그 설명이 전부일까 하는 추측과 음모론이 엄청 불붙었어.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지금도 예개인 목격 주장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어. 설령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 해도 말이야. 괴물. 시베리아 사하 공화국의 광부들이 새 같은 자세를 하고 있고 독특한 특징을 가진 작고 잘 보존된 생물체를 발견했어. 시베리아는 워낙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 자주 나오는 곳이잖아. 그런데 이 발견물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연구자들이 이 표본을 조사해본 결과 중생대 대략 6,600만 년 전에서 2억 5,200만 년 전 사이 기간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대.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이 발견은 지구의 아주 먼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거지. 그때의 생명체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과 완전히 달랐고 지구 초기 역사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연구할 여지가 많으니까. 잘린 손 14개. 2018년 3월에 시베리아 하바롭스크시 근처에서 당국이 눈 속에 얼어붙은 인간 유해가 든 가방을 발견했어. 그러더니 아무르 강의 작은 섬에서도 비슷한 물건이 하나 더 발견됐고 근처에 똑같이 생긴 것들이 여러 개 줄지어 놓여 있는 게 발견되면서 더 큰 관심을 끌었지. 유해와 함께 조사팀은 의료용 붕대랑 병원에서 흔히 쓰는 일회용 신발 커버도 찾았대. 처음엔 정말 심각한 사건인가 싶었는데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죄와는 무관한 설명이 나왔어. 아마 의학 실습용 표본을 부적절하게 폐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 좀 소름 돋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폭력 사건이 아니라 절차상 폐기 문제였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야.